제가 한 달 만에 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학치 특기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수강생분을 모시고 한번 어떻게 성과를 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사라님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미술치료사 박사라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시는 일이 선생님들의 마음을 치료한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선생님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집단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마음의 어떤 부분이 아프고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상담을 통해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수시로 선생님들 1대1로 만나면서 또 어떤 부분이 힘드신지 체크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마음 치료사시네요. 네.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을 때 혹은 마음이 뭐 좀 힘들거나 이럴 때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원래 그 일을 하셨나요? 저는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개별 상담도 하고 네. 그리고 학교에 가서 또 집단 상담도 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바꾸게 됐죠. 그러면은 아이들을 상담하셨다는 거는 이제 학교 가셔서 상담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요.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네. 그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학교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봤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집단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 아픈 마음도 치료해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치료라는 일은 똑같은데 그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위주였다면 이제는 이제 선생님들로 조금 넓어진 거네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제가 네. 16년 동안 네.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왜 우리 선생님들은 케어해주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엄마 아빠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아프고 지치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을 우리가 케어를 해줘야 마음을 치료해줘야 학교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또 저희 이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아무래도 돈 버는 거에 또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처음 오셨을 때 그때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상태이셨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때는 어떤 수입적으로 어떠셨어요? 한숨.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석사 나왔거든요. 네. 근데 석사를 나와도 학교 강사로 가면 기본 3만 원밖에 못 받아요. 시간당 3만 원. 보통은 한 교시에서 2교시. 근데 이동하시고 가면 그냥 하루가 다 가겠어요. 맞아요. 학교만 하면 한 달에 많이 벌어야 100이고요. 이제 제가 개인 사설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개별 상담을 하죠. 그러면 사설센터에서는 50%를 떼고 받습니다. 자, 우리 사라님도 이렇게 학교에서 하셨는데 네. 선생님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네. 사라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고 그렇게 선생님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짜드렸잖아요. 맞아요.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입적으로 사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궁금해요. 워낙 그 분들을 대하는 마음이 크신 건 제가 알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돈이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말은 되나요? 제가 한 달 만에 2,000을 받았어요. 보통은 한 100에서 250. 그랬는데 지금 2천을 버신 거네요. 그죠. 10배가 뛴 거죠. 이야, 대단하네요. 그 내담자분들 향한 마음은 그대로예요. 근데 네. 뭔가 우리가 약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바뀐 거네요. 저는요, 그때 그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한 두세 달? 그때 뵀을 때 그런 그 분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크신 거예요. 정말 너무 순수하게. 근데 수입이 고학력자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게? 이분들은 누가 챙겨주지? 학교는 옛날 모습의 그대로의 네. 학교인데 선생님들만 지금 교대를 졸업한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되게 힘들 거라고 보여졌어요. 마침 사라님은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죠. 이게 근본적으로 선생님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을 챙겨주는 게 없네라고 생각하고 계셨고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네? 선생님 누가 챙기지? 진짜 공백인 거예요. 저는 이제 돈 잘 버시게 도와드려야 되니까 네. 제가 봤을 때 학교는 예산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네. 그럼 그 예산에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선생님들 복지에 쓸 텐데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사라님이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고 또 능력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반에 가시면 딱 보인대요. 누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문제를 갖고 있는지가 보이시고 또 미술을 하시니까 말로는 드러날 수 없는 것들이 네. 잠재적인 게 미술로 하면 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분의 이 능력과 지금 이 공백, 이 선생님들을 챙겨주는 곳이 없다는 이거를 연결을 하면 굉장하겠다. 거기다 이분이 뭐가 좋았냐면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심리를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은 잘 없을 거예요. 본인이
어디 병원들이었죠? 네. 그런 데를 일일이 가셔서 내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해서 그런 데랑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병원을 들어가서 뭐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요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걸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 이분이 학교를 방문해서 나의 능력이 이런 게 있으니 당신들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거 하면 어떨까 얘기를 한다면 이건 분명히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해내셨어요. 그래서 모신 거예요. 멋지죠? 네.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2천만 원을 버신 거예요. 네. 사실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약간 좀 틀을 바꾸고 그리고 실행력이 붙어지니까 돈을 버시는 거죠. 네. 저는 앞으로도 되게 잘 버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전히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걸 해내셨으니까 저는 돈을 많이 버실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모신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뭐 2천만 원 벌었을 때 자랑도 할게요. 예, 자랑도 할게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좀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런 잘한 분들의 특성을 좀 알면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하실 때 어려우셨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태까지는 남이 차려놓은 센터에서 일을 하시거나 학교에서 불러주면 가서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해야 돼요. 네. 이것도 어려운데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선생님 복지는 지금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또 하러 가야 돼요. 학교에 그 문턱을 뚫어야 돼요. 그렇다고 마케팅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전혀 해본 적 영업을 없어요. 해봤나요? 아니요. 네. 그럼 이게 안 되는 분인데 못하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했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저는 글을 쓰는 걸 너무 어려워했어요. 네. 그래서 치트키니를 만나게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글 공부도 하고 제안서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에서 평균까지 올라왔어요. 0이었다가 그렇죠. 평균까지를 만들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제안서를 들고 우리 선생님 아는 분에게 제가 갔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혹시 이런 제안서를 들고 교장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1차로 안 돼요 라고 단호하게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네. 선생님 제가 학교 한번 갈게요. 선생님 얼굴 보러 갈게요 해서 그때 이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만나서. 그랬더니 이제 문턱까지는 갔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그냥 무작정 학교 갔어요. 그래서 똑똑똑 저 누구누구예요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때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드디어 제가 가지고 온 제안서를 제가 그걸 보고 그냥 그대로 손을 떨었지만 안 똔 척하면서 읽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이러면서 다 들으시고 아하 까였어요. 네, 전문 용어 나왔어요. 저는 근데 정말 간절했어요. 왜냐면 저희 딸도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건강해야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하고 싶어서 또 갔어요. 다음 날에. 네. 그래서 또 안 돼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난 할 수 있어 하면서 갔어요. 네. 이제 그제서야 그 선생님이 제안서는 이제 다 봤다. 네. 이제 말로 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에 맞는 공문에 맞춰가지고 또 간단하게 작성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6번째 한번 3, 4월 달에 해봅시다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저 이거 몰라요. 이거 못해요. 이거 없으니까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내가 안 돼? 안 되니까 배워. 해서 저한테 오셨고 네, 저랑 1대1로 막 이렇게 쓰시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어차피 제안서는 한 번만 만들면 되잖아요. 사실은 뭐 그 다음에 약간 업데이트인 거지 한 번만 만들면 되니까 네. 저랑 잘 만든 것 같고 출발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약점이 있으면 약점 발목 잡히는 게 아니고 약점이 있어? 그럼 어떻게 이걸 빨리 치우고 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 약점을 별거 아닌 걸로 만드셨어요. 나의 장점을 살린 거죠. 제가 이분의 장점을 본 게 그냥 가는 거였거든요. 이게 대단한 장점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러 영업을 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짜드렸는데 바로 가신 거예요. 근데 가서 6번 거절됐는데 또 하고 해갖고 하신 거잖아요. 네. 단점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빨리 지나가고 장점을 살린 게 저는 멋지다 생각하고 아직도 글쓰기에 대해서 좀 약하다고 느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분이 16년 하셨으니까 영상이라던가 자료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 영상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글로 가공을 해주시는 프리랜서 분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되게 똑똑한 분인 거예요. 내가 이거 못해? 그럼 오케이,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 그럼 나는 내가 잘하는 거에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되지.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다르다고 봐요. 배워서 내가 표준까지는 한다 이거예요. 평균은 해야 돼요. 왜냐면 평균도 안 되면 이것도 약간 또 쉽지 않거든요. 평균까지 올려놨는데 내가 더 올리는 거에 시간 쓰느니 내 잘하는 거 하겠다. 그 대신 나보다 더 잘 써주는 사람한테 내 걸 잘 이해하는 사람한테 넘긴다. 맞아요. 똑똑해요. 똑똑한 분이시네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게 돼? 안 돼? 이 생각이 들 만한 일이에요. 아무도 안 했던 일이잖아요. 학교에 가서 내가 강의를 한다? 이건 너무 익숙해요. 방과후를 맞아요. 하든 뭘 하든. 근데 내가 학교 선생님 대상으로 뭘 한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근데 이걸 해낸 거예요.
이분이 이런 근성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담당한 학교가 100곳, 1000곳이 되면 이제 혼자 안 되겠죠. 그럼 그 밑에 선생님을 주겠죠. 맞아.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네. 강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야, 멋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나는 이게 엑기스였어요 하는 거. 그냥입니다. 그냥 하셔야 돼요. 좀 쉽게 얘기해서 뭐야 비법이 있으면서 비법을 숨긴 것 같아 이러신단 말이에요. 사실 정말 실행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실행하셔야 돼요. 조금만 좀 팁을 주세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게 될까? 이게 뭐지? 이 생각들을 다 머릿속에 지워버리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움직였어요. 정말 무섭긴 해요. 저도 무서웠어요. 저 처음 제안서 할 때 이렇게 떨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하셔야 됩니다. 눈물 날 것 같았어요. 떨었다는 게 저도 공감되거든요. 그나마 학교 선생님이니까 점잖게 얘기하셨겠지만 어쨌든 거절은 거절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눈물 나요. 푼수같이. 정말 그냥 하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네. 원래도 무서웠던 건데 거절까지 당했으니까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을 거예요. 네. 그 어떻게 넘어갔어요? 진짜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시 제 마인드 컨트롤 했던 것 같아요. 내 간절함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럼 다시 가서 전달하자. 가지고 갔어요. 아하, 우리 학교가 행복해야죠. 이 말 한마디 하시면서 합시다 라고 하셨어요. 와, 근데 이게 얼마짜리예요? 1000만 원짜리. 이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분이 되게 멋지시다고 생각해요.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그 어떤 아기 같은 순수함이 있으셨어요. 마케팅을 하셨던 분이 아니고 하니까 잘 못 쓰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걸 결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써야 된다. 근데, 하고 바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네요.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순수함이 있었고, 그걸 가져가서 떨리지만 계속 얘기했고, 내가 뭔가 부족했구나 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고서 피드백을 한 거잖아요, 자체. 네. 그래서 이미지를 보여줘야 좀 더 이해가 쉽겠구나 하고서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제 점점 더 쉬워지는 거죠. 왜냐? 제일 어려운 게 첫 번째인데 통과했고 심지어 돈도 벌었어요, 이걸로. 네. 한번 쳐요? 네. 그럼 두 번째 너무 쉽죠. 왜냐? 첫 번째 했던 거 갖고 찍어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제는 영상으로. 말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 학교 하는데 이 학교 하실래요? 라고 하면 하죠. 지금 담담하게 얘기하셨지만 이 영업에 노하우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상상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교장 선생님의 심장에 꽂히는 얘기를 탁 해요. 그 사람의 니즈에 맞는 얘기를 하고 이게 상상이 되게끔 이미지를 가져갔대잖아요. 네.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우리가 비전봇 이런 거 왜 해요? 그냥 생각하면 난 100억 부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 내가 100억을 들고서 페라리를 발로 밟고 이런 걸 상상해야 되니까 이렇게 붙여놓는 거잖아요. 네. 너무 잘하신 거예요. 하나를 주면 2개, 3개를 아시는 느낌? 근데 이게 알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면서 고치고.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죠? 안 하면 알 수가 네. 없어요. 해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죠. 울었어요. 세 번째 때 정말 문 닫고 웃으면서 나갔지만 닫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이러면서 하지만 선생님들을 위해서 4번째 했죠. 그게 5번째도 하고. 네, 그게 눈물 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거기서 다 힘들어요. 3번까지 못 가요. 첫 번째에서 이미 거봐. 내가 1억 실득 이거 안 될 줄 알았어. 안 된다잖아. 이러면서 이런 보통이에요. 근데 한 번, 2번, 3번. 네. 난 원하는 게 있으니까. 네. 진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과 그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약간 그게 달라요. 그런 한 번 더 해. 그냥 해. 이런 게 일반인들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은 그 차이가 저는 되게 크다고 봐요. 그럼 이걸 1000번 했어요? 1000번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이분이 반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5년, 10년 계속해요. 완전 다르죠. 이쪽 업계에 정말 평정해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 꿈은 사실은 우리 박사라님을 방송에도 나가게 하고 저는 약간 강영욱 씨나 오은영 박사님이나 이런 분처럼 하고 싶어요. 저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약간 예술가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가 된 걸 보는 게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방송까지 나가서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라님이 봤을 때 물론 이제 한 번이에요. 여러 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달에 지금 2천만 원을 버신 건데 한 달 전에 나와 한 달 후에 내가 다르잖아요. 와. 그럼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으세요? 사라님 포함해서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저희 수강생들 중에 성과를 잘 내신 분들은 우선 순수하세요. 저희 수강생들 너무 아기 같은 분들, 저도 아기 같지 않나요? 순수하시고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성과를 잘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아기 같은 긍정적인 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늘 숙제예요. 똑같이 알려드리죠. 똑같이 애를 써요. 그런데 성과를 잘 내는 분들은 분명히 특징이 있어요. 근데 아닌 분들은 되게 다양한 케이스로 다양한 논리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거든요. 또 알려주세요.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치트키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제가 한 달은 계속 못해요. 힘들어요. 어떡해요? 바빠요. 이렇게 하면서 피해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한 달 12월 달에요.
정말 뇌를 놨어요. 내가 흉 날아갔어요. 문해 그래서 실행. 문해 실행으로 하면서 1월 달에 2천만 원 벌었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니까 할 수 있지. 나는 안 되지. 나는 안 돼. 이런 마인드가 처음에 있었어요. 제가 절박했거든요. 네. 어떤 점을 절박했냐면 12월 달에 잘렸어요. 그래서 진짜 혼자서 해야 됐었거든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문해 실행을 한번 해보자 다짐을 했더니 저 잘리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제 혼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님들이 성과 내는 거를 제가 꾸준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이분들의 꾸준함이 저는 배우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자. 그냥 한 달만 한번 해보자. 뇌는 없다. 정말. 그러면서 했는데 돼요. 저는 그래서 모신 거예요. 어떤 게 다를까? 저는 이게 궁금하고 있거든요. 그 몇십 년 동안의 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막혀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치트키님과 되죠. 그건 저는 안 되죠. 저는 뭐 없잖아요. 자꾸 이러시니까 약간 사람이 비합리적이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라님이 저한테 돈 내고 왔죠. 여러 가지 다 봤을 거니. 그리고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내 결정을 믿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선택을 해놓고 또 불안하고 이랬어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심리하시는 분의 의견으로서 이거 좀 해결할 수 없나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성과를 내시면 돼요. 근데 성과를 내기 전에는 문해 실행과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달과 한 달의 극과 극을 살아봐서 알거든요. 근데 이게 굵게는 믿음과 그냥이에요. 실행력. 실행력. 뭘 배우든 간에 그거였네요. 네. 제가 버텨서 1억 쓴 거였어요. 네. 말 안 듣고 하라는 대로 바로바로 안 하니까 1억 쓴 거예요, 저도. 시간 5년 쓰고. 맞아. 근데 이렇게 바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봐봐요. 한 달 만에 2천 벌었어요. 네. 이건 엄청난 능력인 것 같아요. 사라님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그래도 돈 맛을 봤는데 이제 좀 놀고 싶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의 목표는 이게 아니잖아요. 목표가 어떻게 돼요? 네. 저는 선생님들의 오은영 박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야, 선생님계의 오은영 박사. 그렇죠. 네. 금 쪽이 치료하는 오은영 박사님이 있다면 아픈 선생님들을 치료하는 오은영 박사님, 와. 박사라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돈은 따라오겠네요. 이게 어디를 두고 가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렇게 목표 자체가 이 정도시면 되게 열심히 하시겠네요. 그럼 정말 5년쯤 지났을 때는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요? 지금의 노력을 5년을 계속해요. 문해 실행을 5년 동안 계속해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강단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네. 네. 방송은 꿈이지만 하고 싶습니다. 네. 하시게끔 어떻게든 저는 힘을 쓸 것 네.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서 선생님들을 더 많이 만나고 네.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학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더 많이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너무 좋은 일을 하시네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네. 계속 열심히 하셔서 진짜 이쪽 업계에 오은영 선생님이 되셔서 네. 우리 선생님들을 도와주시고 선생님도 행복하고 학생도 행복하고 학교가 바로 설 수 있는 그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은영 박사님 될 것 같아요. 박사라 박사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해 실행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한 달과 한 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정말로 믿고 문해 실행, 뇌를 버리시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처럼 10배, 100배 성과가 나올 겁니다. 와, 진짜 기대돼요. 수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부지런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사라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진짜 멋지시죠? 예,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실천하시고 성과 내시는 수강생분들 모시고 제가 또 어떻게 하셨는지 뭐가 비밀인지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